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입니다. 아마 OT를 보고 온 친구는 알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나갈 이 글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비문학 지문들 해서 우리가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그런 글들이 아니라 나와 있는 정보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 정보들을 잘 파악했는지를 물어보는 물음에 답해야 하는 지문들을 확인을 해보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글을 읽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선생님과 같이 읽어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되면 내 공부지 여러분들 공부가 아니잖아?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수업 듣기 전에 내용과 관련해서 지문 읽고 문제를 다 해결한 이후에 나랑 같이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 좀 체크하면서 읽어야 했구나. 이런 부분 좀 주의해서 읽어야 했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좀 찾아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0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이런 친구 많지 않을까 싶어.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전화 걸기가 무섭다고? 라고 나와 있잖아. 요즘 친구들은 SNS 혹은 또 문자 메시지 아니면 카톡 같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친구들과 서로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막상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일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이기도 했고 그때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으려고 하면 그 집에 전화를 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집에 전화를 하면 내가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 전화를 해야 하는 거고 특히나 부모님이 받는다고 생각해봐. 왠지 쫄린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기 전에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받았던 혹은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문자로 소통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전화를 거는 것 이건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 혹은 전화를 받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거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읽을 지문마다 제목이 나와 있긴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걸 미리 짐작할 수 있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만나게 될 모의고사 지문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이 없습니다. 이 제목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이 내용이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걸 읽으면서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여러분들과 오늘 글을 읽으면서 제목이 없는데도 이 글의 흐름이 어떨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재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 전화벨 소리가 울렸을 때 긴장되거나 겁이 난 적이 있는가? 전화보다 문자 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소통이 더 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생각한 적이 있는가? 라고 나와 있고요. 소통은 뜻이 서로 통하는 게 소통입니다. 우리가 단어의 뜻도 좀 체크하면서 읽어 나갈게요. 주문한 상품이 잘못 배송되었네. 배송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보내주는 게 배송인 것이잖아. 전화를 걸기가 싫어서 문의하지. 문의는 물어서 의논하거나 물어서 질문하는 걸 가리키죠. 문의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그런 경우 되게 답답하잖아. 선생님은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될 일들은 아무래도 문자보다 전화를 걸어서 해결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근데 요즘 친구들 중에서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배송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 덜컥 겁을 먹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질문마다의 공통점이 있어. 어떤 거예요? 전화를 걸기 힘들어. 전화보다 문자 메시지가 편해. 전화벨을 들으면 긴장해. 이런 거잖아. 결국은 전화벨이 울리는 걸 듣기 힘들어해 라는 건 전화를 걸고 받는 걸 힘들어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 반복적으로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이 이야기를 앞으로 펼쳐나갈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전화를 걸고 받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첫 번째 문단에서 잡아 나가야 돼.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은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를 알려주는 문단이거든요. 자, 만약 이렇게까지 전화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화 공포증이 아닌지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들 따옴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따옴표 너무 고마워. 왜? 첫 번째 문단에서 따옴표가 나온다면 얘가 이 글 전체의 핵심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들이야? 전화를 걸고 받기 힘들어하는 전화 공포증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중심 화제는 잡아봤어.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볼까? 전화 공포증은 폰포비아라고 하네요. 말 그대로 전화에 대해서 강한 불안, 공포, 스트레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해서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전화 공포증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까 봐 뜻을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 정의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 정의를 썼다라고 하는 건 그 아이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어일 확률이 높아.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추측했었던 것처럼. 그럼 여기에는 요 대상, 전화 공포증의 뜻을 제시하면서 요게 핵심어가 아닐까 생각하면 읽어봅시다. 사람과 소통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감이라는 건 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대인공포증이라고 볼 수 있대. 대인공포증이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인이 사람 인자고 대는 대하다 할 때 대자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데 공포를 느끼는 게 대인공포증이야. 그래서 전화 공포증도 사람을 대하는 상황에서 오는 공포이기 때문에 대인공포증의 하나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핵심어 잡았다면 이 핵심어에 대해서 무엇라고 설명하는지를 계속 읽어나가야 되잖아. 뜻을 설명해줬고요. 어떤 것의 종류의 하나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데가 중요한 거야. 왜?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이유가 글쓴이가 전달하려고 하는 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 전화 공포증은 어떤 사람을 대하는 그 자체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기보다는 해서 뭐뭐보다 무엇이야 라고 하는 구조는 선택지가 되게 좋아해. 이걸 뒤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거예요? 전화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전화 공포증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전화로 내가 내 생각을 전달하기를 어려워하는 게 전화 공포증의 특징이다. 의사라고 하는 건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 하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와 달리, 뭐뭐와 달리 유독 전화로 대화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것. 대화는 괜찮은데 전화로 하면 힘들어. 이런 게 바로 전화 공포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전화 공포증이 무엇인지 개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화에 대해서 강한 불안, 공포, 스트레스, 두려움을 느끼는 것. 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걸 어렵게 느끼는 게 바로 전화 공포증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볼까? 전화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겪는 증상이 모두 같을까? 증상이라는 건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화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겪는 증상이 모두 같을까라고 물어보는 이 문장 되게 좋아. 왜? 이게 표지거든? 표지라는 건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를 짐작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뭘 전개할 거예요? 나와 있는 것처럼 전화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 그쵸? 같은 전화 공포증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의 종류와 심각성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전화할 때 말을 더듬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가 울리는 상황 자체가 불안해. 심한 경우에는 전화하는 상황을 떠올릴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메스꺼움, 떨린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 번째 문단 너무 술술 익혔네. 뭐예요? 전화 공포증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전달하고 싶은데 전화로 전달하려고 하면 갑자기 말이 안 나와. 전화 울리면 뭔가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 속이 메스꺼워. 이런 게 바로 전화 공포증의 증상이구나. 네 번째 문단 볼까요? 왜 이런 전화 공포증이 생기는 것일까? 또 물어봐 줬잖아. 여러분들 대부분 비문학 지문에서 물어본다는 건 뒤에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물론 첫 번째 문단의 경우는 여러 상황을 독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가 흥미를 갖고 대상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질문을 던진다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펼쳐나가겠네 라는 표지로 보시면 된다고요. 앞에 확인했었던 것처럼 여기도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야. 전화공포증이 생기는 이유를 밝히려는 문단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문자 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화통화 경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전화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해서 어떤 경우? 전화통화 경험 자체가 적은 경우에 공포증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말로만 자신의 의사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에 전화 공포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줄이 너무 삐뚤빼뚤하네요. 선생님 마음처럼. 그렇다면 전화 공포증은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이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주로 겪을까라고 나와 있고요. 우선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를 끊으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 공포증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여기선 또 한 가지, 사람들의 성향, 성격에 따라서 더 전화 공포증을 많이 느낄지 아닐지에 대한 답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왜? 여기서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럼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이런 성격에 따라서 전화 공포증을 더 많이 느끼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글을 통해서 전화 공포증의 원인을 밝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극적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앞으로 뭔가 헤쳐나가려고 한 성질이 좀 부족한 게 소극적인 것이고, 내성적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내성적인 것이겠네요. 계속 이어지는 4문단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앞에 던졌었던 것처럼 소극적, 내성적인 사람이 전화를 어려워할 것만 같았지만 답은 나왔어. 그렇지 않다. 적극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으려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강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감정이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심한 압박을 느낀 상태일 겁니다. 전화 공포증을 느끼기도 한다, 겪기도 한다라고 해서 지금 뭐가 나왔어? 또 다른 이유가 나와 있잖아.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 실수하고 싶지 않아 하다 보니까 전화 공포증이 생길 수가 있어 라는 거잖아요. 자, 전화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에 비해 시작과 끝이라는 절차가 분명해요. 절차는 뜻 나와 있어요. 일을 치르는데 거쳐야 하는 순서, 그치? 그 순서가 분명해. 왜? 전화를 할 때는 여보세요 하고 누구 있어요? 혹은 누구야? 하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의 이름 부르고 뭔가 친근한 말을 했다가 그 다음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용을 마무리할 때도 내 사연만 말하고 끝이 아니라 그럼 잘 지내고 어쩌고 저쩌고 또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고 끝을 내야 하잖아. 그치? 자,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더라. 그러다 보니 자신이 실수하지 않을까 불안한 사람은 전화 통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앞에 우리가 확인했었던 것처럼 어떤 경우? 자신의 의사를 설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거나 전화통화 경험 자체가 적은 사람들도 전화 공포증을 느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으려는 사람,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사람들은 전화 공포증을 느낄 수가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 그렇다면 지금 읽은 네 번째 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 공포증을 왜 느끼는지가 나와 있는 거지. 공포증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읽을까요? 전화는 필수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그치? 그러므로 전화 공포증을 갖고 있다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의사소통을 할 때 전화로 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전화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고마운 글이네. 계속 질문 던지잖아. 전화 공포증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첫째,
순서를 나누고 있네. 전화 자체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친한 사람과 통화 연습을 해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네요. 둘째, 할 말을 미리 메모하고 전화할 때 그 메모를 참고하면서 통화를 해보자. 메모를 하는 방법. 셋째, 통화는 가급적은 나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형편이 닿는 대로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 가서 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일을 의식하지 않고 통화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 정보가 나와 있고요. 이유 원인 정보는 실제 선택지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좀 눈에 담아두면 되겠습니다. 얘가 100% 나온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올 확률이 높은 아이들은 미리 조금 눈에 담아두면 나중에 쉽게 다시 찾아오기도 좋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5번째 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전화 공포증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전화 공포증 극복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친한 사람과 익숙해지도록 통화를 하면서 전화에 좀 익숙해지자. 두 번째, 메모를 하고 참고하면서 통화를 해보자. 또 조용한 곳에 가서 통화를 해보자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에요. 전화 공포증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흔한 불안 중 하나이다. 혹시 전화 공포증을 느끼고 있다면 많은 이들이 전화 공포증을 겪고 있다는 점, 꾸준한 연습으로 충분히 전화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자. 그리고 오늘부터 연습을 위한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자 라고 해서 지금 마지막 문단은 무엇이에요? 전화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연습해보자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불안도 비슷한 것 같아. 이건 나만 느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공포가 더 커지거든?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생각하는구나 라고 한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거고요.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친한 친구들과 계속 통화를 해보고 이런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면 조금씩 전화에 대한 공포증이 줄어들 거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대인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요? 우리 아까 사람인자에 대하다, 대자를 써서 사람을 상대하다,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가 의미하는 걸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부분은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말, 죄송합니다. 전화 공포증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 바로 전화 공포증의 증상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 한 것이죠. 3번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실수하지 않을까 불안한 사람은 전화 통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어떤 거예요? 지금 C 부분에 그러다 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말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말들은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수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실수할까 봐 불안해하면서 전화 공포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서 2번이 더 적절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경험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의 앞부분은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가 제시가 되어 있으므로 2번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핵심어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핵심어 찾기 너무 쉽잖아. 뭐예요? 전화 공포증입니다. 3번 볼까요? 윗글의 중심 문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분들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전화 공포증이 생기는 다양한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었고, 두 번째 문단에 전화 공포증의 개념을 밝혀주고 있었고, 세 번째 문단의 경우는 증상, 네 번째 문단은 원인, 다섯 번째 문단은 극복하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가 전하려는 생각이 담겨 있었어. 우리 극복해보자 라는 게 마지막에 제시가 되어 있지. 흔히 중심 내용은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 강조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1번에 전화공포증이 아니지 생각해보자 이 부분 중심 내용 아니지? 전화공포증의 개념만 밝히려는 게 이 글이 아니잖아요. 3번 같은 전화공포증을 느낀다고 해도 그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세 번째 문단만. 왜 이런 전화공포증이 생기는지 공포증의 원인은 네 번째 문단에만 해당되잖아요. 5번입니다. 혹시 전화공포증을 느끼고 있다면 많은 이들이 전화공포증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는 게 글쓴이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생각이구나 라고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심 문장 찾는 거는 실제 수능형 문제는 아니긴 해.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글 전체의 주제가 뭐야? 이글 전체의 제목이 뭐야?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어를 가지고 이 핵심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글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 봐볼까? 윗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걸 물었고요. 전화 공포증을 갖고 있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게 5번째 문단, 2번째 문장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2번, 전화통화 경험 자체가 적을수록 전화통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4번째 문단, 2번째 문장에 제시가 되어 있잖아. 전화통화 경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전화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3번, 전화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이 아니지 친한 사람과 통화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게 극복 방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3번 찾으시고요. 4번에 전화 공포증이 있으면 전화하는 상황을 떠올릴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건 증상에 관한 내용이었고 3번째 문단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공포증은 사람과 소통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감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대인 공포증이라고 해서 이거는 전화 공포증의 개념이 나와 있는 2번째 문단과 연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각각의 중심 내용들을 문단별로 찾고 읽어온 이유는 이거야. 우리가 모든 구체적인 정보를 외운 상태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 선택지를 봤을 때 이거 3번째 문단과 연결해 봐야지. 4번째 문단과 연결해 봐야지 라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글 전체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중심 내용을 찾아 나가며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찾기가 쉬울 거예요. 글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 바로 3번째 문제에서 풀고 왔잖아. 전화 공포증은 꾸준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어 라는 걸 전달하려고 하는 글입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 통화하는 통화 문화, 이거 전화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조용한 곳에서 하자는 나와 있지만 통화 문화에 대한 글은 아니었습니다. 3번에 전화할 때 할 말을 미리 외워놓고 통화하는 것? 아니요, 메모를 하자, 메모 참고하자 이런 이야기는 했었어요. 4번에 전화는 배송이 잘못되었을 때 항의한 수단으로 가장 적절한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 글에 담겨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5번에 전화 공포증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흔한 불안 증상은 맞지만 견디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자라는 게 글쓴이의 생각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문장에 밑줄 친 부분 중 기억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기억에 나와 있는 전화 공포증이 생기다 라는 건 없었던 것이 있게 되는 게 생기는 것이잖아요. 1번입니다. 고양이가 귀엽게 생겼대. 그 옷의 무늬는 꽃처럼 생겼대 라고 했을 때 꽃과 혹은 고양이가 귀엽게 생긴 모양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 그런 모양 상태야. 그런 모양이야 라는 뜻이 바로 생기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과 여기는 어울리지 않네요. 그날 이후 무릎에 염증이 없었던 것이 생겼어, 있게 됐어 라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찾으시면 되겠고요. 이대로라면 우리 모두 큰일 나게 생겼어 라는 건 일이 일어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5번에 갑자기 받은 선물 덕에 새 이어폰이 생겼다 라는 건 내 것이 아니었다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생겼다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과 어울리는 건 3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화 공포증 그리고 또 염증 같은 건 결국에는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잖아. 어떤 병, 증상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문장 성분의 속성을 보고도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인지 아닌지 가려볼 수 있을 거예요. 가가 전화 공포증을 겪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써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왜 전화 공포증을 느끼나요? 나와 있잖아. 어떤 거? 전화는 시작과 끝이라는 절차가 분명하고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아래 제시가 되어 있잖아. 해서 그 내용 써주시면 돼요. 전화는 시작과 끝이라는 절차가 분명해요. 또 예절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때? 실수를 할까 봐 생각하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거겠지. 이 내용을 가지고 문장 완성을 해볼까? 전화는 시작과 끝이라는 절차가 분명하고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므로 자신이 실수할까 봐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본문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읽은 것 같거든? 그럼 어휘도 잘 읽어냈었는지를 점검을 해보자고요. 자, 1번입니다. 내 동생은 성격이 좋아 다른 사람과 대하는 관계가 좋다라고 할 때는 대인관계, 사람을 대하다. 서로 무엇이 잘 되어야? 뜻이 잘 통해야 되는 것이니까 소통이 잘 되어야. 다른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하니까? 신경 쓰는 거야. 의식하니까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걸 겁니다. 입학식의 모든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라고 채우시면 되겠네요. 의사에게 몸에 어디가 아프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열심히 설명하는 게 맞을 겁니다. 채우면서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고요. 아, 문맥적으로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걸 추론하면서 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 옷 있잖아. 일주일 전에 주문했는데 아직도 뭐가 안 됐어? 보내어지지 않았어. 배송이 안 됐어. 정말 고객센터에 질문해봤어? 물어서 의논해봤어? 라고 문의라고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에 다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쉽게 채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알맞은 단어를 골라볼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부당한 판정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의견을 가지고 대항한 것이니까 항의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친구와의 갈등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극복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을 내가 차지할 때 이런 정복이란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언어는 인간이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기본적인 수단, 방법이다라는 뜻일 거예요. 지난 시험에 1등을 한 세인은 다음 시험에도 1등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으로 휩싸여 있는 압박 있는 상태, 바로 강박을 느꼈다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다음을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까?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건 적극적이라고 하지만 반대의 말은 어떤 거? 소극적이야. 뭔가 개선하려고 하거나 앞서 나아가려고 하는 게 부족한 상태가 소극적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건 외향적이고 그 마음 상태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내성적이다. 그래서 바깥 외자와 안내자를 쓰는 거죠. 꼭 있어야 해야 할 것은 바로 필수적, 반드시 있어야 돼 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필자거든요. 반대로 여럿 가운데서 하나만 고르는 것은 선택적이다 라고 빈칸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지문을 읽어보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네 라고 느낀 친구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앞으로 읽을 지문들도 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 그 방법들을 이해하는 활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은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